하시고 저희가 각 다른 후보자님이 답변을 하시거나 또는 질문을 하시거나 질문이 없으면 제가 또는 우리 청중 분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사실 오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재건축일 텐데요. 얼마 전에 지구단위 계획 주민 열람도 종료되고 조만간에 이제 서울시로 지구단위 계획이 상정 심의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본 지구단위 계획의 열람 그리고 세세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강웅원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선 목동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현 정부, 특히 지금 현 구청장이 너무 정치적으로 달리 지역 주민들을 조금 심하게 말해서 기만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안전진단,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 두 가지를 통과가 돼야만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돼야만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진단은 구청장 소관입니다. 근데 안전진단을 지금 정부가 법적으로 30년을 연한을 해놨는데 부동산 투기 잡는다 하면서 안전진단 30년을 법에 없는 정치적 법으로 40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야만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우리 목동에 사는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적인 걸 인지시키면서 우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역 주민들과 네, 짧은 시간인데 후보님들 중에 우리 강원 후보님께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우리 청중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저쪽에. 예. 원점 재건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금만 크게 죄송합니다. 원점 재건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점 재건축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속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 봤을 때는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저 강문이가 구청장이 된다면은 여당이고 야당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라고 한다면은 우리 지역 주민분들하고 구성 후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면은 구성 후에 지역 주민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서울시장을 상대로 재건축을 하기 위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 투쟁에 제가 앞장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동 아파트가 사실은 재건축 준비위원회도 설립된 단지가 많고 한데 지금 딱 안전진단 단계에서 정밀 안전진단 신청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목동 아파트가 다 아시지만 사시는 분들은 30년 연한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쉽게 표현을 하면은 플라스틱 파이프로 이렇게 배관이 됐는데 그런 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겨울 되면 물이 새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는데 그것도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차장하고 마찬가지인데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던 외에는
솔직히 뭐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 부분은. 예.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받고 예. 그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울 지금 현재 어렵고 또 그 40년까지 또 이렇게 했으면 그리고 그 만약에 재건축이 안 된다면 재건축을 안 하고 어떻게 보완적인 그런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뭐 이렇게 어디만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 안돼 투쟁하는데 한계가 있는지 다른 대안이 재건축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만약에 이게 좀 길어진다면 어떤 답변 드려. 예. 우선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요, 거의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재건축을 하다 보면은 최소한 재건축 시작한다. 다른 곳에도 보면 다른 곳에도 정비계획 수립돼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도 최소한 빨리 해야 7년 정도, 10년 정도 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정부에 따라서 흐름이 틀리니까 우리가 지금 현 정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아시지만은 지구단위 계획 안전진단이 다 막혔잖아요. 그렇다면 투쟁을 해서 그 방법을 찾는 길. 잠깐만요. 저기요.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대로 하면요. 50년 걸리고 우리 재건축 하는 것도 못 보고 죽어. 그래서 답변 그래서 우리 저 김성희 국회의원이 양천갑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정부에. 여기 있는 지역 국회의원분들도 지금 정부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관계상. 죄송한데 오늘 강훈 후보께서 개인적인 급한 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신다고 합니다. 예, 청중분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층 토론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님과 좀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어쨌든 참석해주신 후보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허광태 후보님 순서로 우리 목동 재건축, 그 다음에 막혀있는 안전진단,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어떻게 생각 갖고 계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안전진단 강화에서 걸린 겁니다. 또 하나 정책적으로 보면 강남 투기를 막기 위해서 골고루 잡힌 게 우리 목동 아파트 재건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 기준 강화 조치를 한 것이 과거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을 다시 가져와서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재건축을 막게 되면은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은 다시 재건축을 풀어야 됩니다. 이게 반복되는 게 현재 지금 이 나라 정부의 주택 정책의 행보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보니까 아마추어 주택 정책 이렇게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풀어가는 문제는 안전진단 강화를 약화로 만드는 것이 가장 빨리 풀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만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과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까지도 개인 재산을 행정남용으로 묶었다 풀었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는데 우리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서울시의 전역에 걸쳐 있는 노원구를 비롯해서 각구에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목소리를 내서 정부에 투쟁하며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제가 앞장서서 구청장에 내면 여러분과 함께 사유재산 보호 그리고 개인 재산을 보호해드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해보자 합니다. 네, 자, 우선 그 양승희 의원님 먼저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청중분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조금만 큰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단 거주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예산을 수립할 의향이 계신지 답변을 그 부분은 제가 구청장이 돼야 봐야만이 이 부분을 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목동 아파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천구 전역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 수반이 과연 양천구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가 하는 예산을 검토한 후에 제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으로서는 제가 뭐라고 해법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안전 진단이 강화가 이 문제를 보면 저는 이 안전 진단이라는 것이 기준이 어디서부터에 돼야 되느냐, 저는 생활 안전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차장 때문에 서로 이웃 간에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을 받죠. 층간 소음에서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죠. 또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매일 불안에 떨어야 됩니다. 또 녹물이 나와가지고 식수에 불편을 겪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가중치가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겉에 색칠만 잘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기준 자체는 저는 현실성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목동 14개 단지 정밀안전진단비는 약 30억 원 내외입니다. 네, 실제로 30억 원 내외고 실제로 약 한 88% 낙찰률을 생각한다면 30억 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을 우리 주민분들도 후보님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근데 그렇다면 혹시 그 개인별로 부담한다면 그 부담액이 어떻게 산출이 됩니까? 예, 이게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저도 이제 10단지이기 때문에 10단지에 2억 5천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정밀안전 진단비가 나온다면 10단지가 약 한 2,200세대입니다. 2,200세대에서 전 세대가 낸다면 약 한 10여만 원 정도고 한 50% 세대가 내신다면 약 한 20여만 원 정도로 이제 이제 내면 되는데 이게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솔직히 안전진단 강화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 일주일 만에 이게 거쳐졌을 겁니다. 뭐 며칠 이내에 거쳐졌을 텐데. 근데 안전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정밀 안전진단에서 현행 지금 그 안전 강화 조치 속에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섣불리 지금 솔직히 10단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0단지를 2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구청에 집어넣으면 바로 이게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의뢰를 할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신 확신이 없으니까 여태까지는 90% 이상 다 통과가 됐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못 걷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게 일단 한번 구청 예산으로 그리고 구청에서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올 초에 14개 단지에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합니다라고 결론을 낸 상태니 구청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많은 이제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질문 더 받겠습니다. 우리 허광태 의원님께 재건축 지구 단위계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양성윤 계셨습니까? 네, 조금만 큰 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 말씀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그 양성윤 후보님께 이 목동 아파트 재건축 전반적인 의견과 앞으로 나아갈 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일 힘든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 스님께 우리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답대로 드리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올까 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저의 입장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안전이 중요합니까? 재건축이 중요합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집 제발 좀 안전하지 않다고 해주세요. 야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습니다. 물론 제가 목동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었으면 다를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런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겨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다만 얘기하지 않는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재건축을 얘기하시고 재건축되면 부담금 하나도 없이 가치는 올라가고 또 쾌적해지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2만 몇천의 세대가 5만 6천의 세대로 됩니다. 이 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가면 제가 상상해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0년 후에 말입니다. 대한민국도 인구의 절벽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그때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런 얘기들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주민들 두 분이 하신 얘기가 이렇습니다. 아까도 얘기드렸죠.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 같은 아파트 후대에 물려주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놀이터에서 손주와 같이 있었던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재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그거 빨리 팔고 다른 데에 이사 가서 노후자금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재산의 증식이나 이런 것들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손 들고. 예, 그러면은 후보님 제가 좀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후보님께서는 그런 목동 아파트 재건축에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굳이 안전진단의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예.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공간이 안전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재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은 어느 누구와도 싸워서 반드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죠. 다만 기준이 바뀐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예.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기 재건축을 한다는 거죠. 30년이 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저 조금만 우리 폰을 좀 다운해서 말씀을 부탁을 조금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민 몇 단 어디 계신지. 예. 제가 살아보니까 목동집이 좀 튼튼하고 네. 생각보다 좋고 좋은 부분도 그렇게 불편함도 그렇게 심각한 거 모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소음이 많아서 잠깐 죄송합니다. 저 어머님, 소음이 있으니까 돈을 15만 원 주는 건데. 나라에서 어머님, 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 정말 근데 이제 만약에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법에 수긍을 해야 된다 치면 예를 들어서 녹물 나온다든지 이런 것좀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거 저는 그게 듣고 싶어요. 제가 좀 더하면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특정 미뤄진다 치더라도 네, 그러니까 당장 급한 안전에 대한 거는 어떤 이렇게 수정해서 고쳐서 갈 것인가. 아니 잠깐만요. 잠깐. 이거 질문해요. 왜냐면 어머님 아니, 잠시만요. 아니, 예. 한국이 소음이 있으니까 돈을 15만 원 주는 거예요. 여기 목동 11단지는 왜 15만 원 주겠어요? 미쳤어요 항공사에서? 그리고 방음차 저기- 해주고 에어컨 해주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저기 어디 그쪽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예, 지금 야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된 토론을 조금만 뭐 이해는 되지만 잠시만요.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봐요. 어머님, 저도 지금 10단지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질문에 충실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녹물이라든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 문제,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화재 안전 문제 이런 거는 저희 거주민 입주민들로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방안이 있을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저는 이제 구청 앞에서 화재 발생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있는 것 바로 지금 나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부 예산으로 가능하느냐 해서 약 30억 정도, 30억 약간 미만인데 어쨌든 저는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않고 현재 불편 사항들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과 예산을 투여해서 일정 부분을 저는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녹물이 나온다는 것들 지금 사실은 많은 부분 관들은 제가 교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안에서는 리모델링을 전부 다 거의들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관해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저는 방식은 있겠죠. 개인이 부담할 것과 그리고 구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공기소음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공기소음은 이건 목동 아파트와 그리고 실월동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 중에 이제 자기의 살아가라는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역시 살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더 절실하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은 다양한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의 입장들을 말씀드린 거고 구청장이 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을 만나 뵙고 실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들이 가장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제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재건축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이 부분 이렇게 하고요. 재건축 또는 안전진단에 관한 부분은 본격적으로 또는 아주 자세하게 아마 올해 중에 다른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그 정부 관계자 또는 이렇게 다른 분들 통해서 한번 그 깊은 그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니 그때 어머니께서 좀 참석해 주셔가지고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의 대중교통. 잠깐만요, 좀 보세요. 예, 어머님. 아니 아까 분명히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에어컨을 해주고 방음창을 해주고 전기세를 15만 원 내주고 이럴 때는 항공 소음이 그만큼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항공사에서 미쳤다고 그렇게 해줍니까? 항공 소음이 있으니까 해주는 거죠. 살아봐요. 저쪽에 살거든요. 12단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엉뚱하게 구청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살아보니까 소음도 없고 막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을 개선하려고 나오셨으니까 여기 지금 구청 관계자분 없으시니까 다음에 또 구청 관계자분 모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양천구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천구민들이 타 시도로의 출퇴근 시간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길고 지하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고 통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트램 얘기도 얼마 전까지 있었고